깨달음의 동굴. 진실한 사랑은 신과 같은 것이다. 신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언제까지나 하나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육체가 실체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눈을 뜨고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담긴 신을 보라. 깨달음의 동굴. 차루찬드 무카르지는 캘커타 시 태생의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람찬드라 무카르지 거리에 대저택을 갖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것이었다. 그 거리 전체에는 무카르지 바라문 계급에 속한 거리였다. 이 바라문들은 자신들의 높은 신분을 대단히 자랑으로 여겼다. 이들은 언제나 같은 계층의 바라문 집안과 결혼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나갔다. 차루바부라고 널리 알려진 차루찬드 무카르지는 아들 셋과 딸 하나, 요리사 하나를 데리고 그 집에서 살았다. 요리사는 차루바부와 나이가 동갑이었으며 8살 때부터 그 가정에서 일해왔다. 그는 비하르 지방 출신으로 아주 어렸을 때 그곳에서 부모가 그를 버렸거나 아니면 부모가 일찍 죽은 것 같다. 그에게는 확실한 기억이 없다. 어떻게 하다가 그는 캘커타에 도착했는데 차루바부의 아버지가 화장터에서 그 소년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와 그날부터 함께 살았다. 소년은 그곳을 자신의 가정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 단 하루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청년 시절에 차루바부는 옷감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을 했다. 그리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며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그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름이 순일인 그의 장남은 26살이었는데 상과 계통의 대학을 졸업했다. 차루바부는 아들에게 옷감 공장의 재무관리를 맡겼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공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방면의 일에 순이를 훈련시켰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비자야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차루바부는 이 둘째 아들까지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했지만 비자야는 옷감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시인이었다. 자기 방에 앉아 있거나 겐지스 강둑을 거닐거나 혹은 근처의 절을 찾아가 시를 쓰곤 했다. 차루바부는 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비자야가 시를 쓰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셋째 애는 딸이었다. 이름이 뿌라밀라였다. 17세였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매우 아름답고 부드럽고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아가씨였다. 넷째 아이는 아들인데 이름이 산자야였다. 아직 10살밖에 안 먹었고 자유분방했다. 학교도 마음이 내킬 때만 어쩌다 갈 뿐이었다. 집안 식구들 중에서 가장 미남이었다. 산자야의 어머니는 그가 할아버지로 닮아서 키가 크고 뼈대가 굵고 강하며 코가 큰 멋진 미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산자야가 태어난 지 18달이 채 못 되어 그의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차루바부는 50살이었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사업에 몰두하느라 아내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은 요리사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그것은 차루바부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식량을 구입하는 일, 요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모두가 요리사의 책임이었다. 차루바부의 아내는 늘 몸이 허약해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차루바부와 결혼하여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요리사는 그전부터 이미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오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가 죽은 후에도 집안 살림을 해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집은 왕이 없는 왕궁과 같았다. 비록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긴 했지만 차루바부는 여자가 없는 집은 너무나 삭막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장남 순이를 서둘러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차루바부는 순이를 불러 말했다.
순이라,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7, 8년 동안 이 집에는 안주인이 없었다. 뿌라밀라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얼마 안 가 이 집을 떠날 것이다. 산자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을 얻어 독립할 때까지는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요리사는 너희들 모두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며 집안을 꾸려나가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나처럼 늙었으니 언제 새가 새장에서 날아가 버릴지 누가 아느냐. 만일 지금 내가 결혼을 한다면 너희 아내는 요리사에게서 집안을 순조롭게 꾸려나가는 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순일은 잠시 생각 끝에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없는 집안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제 저도 한 여자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니 제 생각에도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르바브는 캘커타시에 있는 바라문 집안에서 신복감을 구하기 시작했다. 차르바브가 아들에게 짝을 구해주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으며 그의 아들 또한 높은 교육을 받았고 건강하고 미남인데다 또 바라문 집안이라는 높은 신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처녀들의 집안에서 청혼이 잇따랐다. 마두수단 바타차리아는 학생 시절부터 사귄 차루바브의 오랜 친구였다. 그 사람 역시 자기 딸을 순일과 결혼시키자고 청혼해온 사람 중에 하나였다. 차루바브는 아들의 색시감을 고르기 위해 여러 곳을 물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순일에게 마두수단 바타차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그 집 딸이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일렀다. 순일이 방문하였더니 그 처녀는 학벌이 높고 현재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순일을 만나서도 처녀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타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나서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 마두스탄 바타차리아의 아내가 자기의 딸 스와푸나가 마음에 드느냐고 순일에게 묻자 순일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예, 마음에 듭니다. 스와푸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스와푸나 역시 찬성의 뜻을 비추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결혼이 성립되었다. 차르바보는 이 소식을 듣고는 순일이 이를 매우 이성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무척 기뻤다. 이제 그는 여러 처녀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 결혼 날짜를 정했으므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순일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스와푸나는 자신이 살 새 가정으로 들어왔다. 차르바브의 집안은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빛과 새로운 애정으로 가득 찼다. 순일은 매우 행복했고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스와푸나는 학교 교사 경험이 풍부했으며 천성이 지휘관 타입이었다. 당장에 순일은 그녀의 손에 놀아나기 시작해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거의 평생을 그 집안의 관리인으로 일해온 요리사 경우에도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슨 일을 할 자유권이 있을 수 없었다. 시장에서 아무리 하찮은 물건을 사도 스와푸나는 동전 한 푼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었다. 비자야는 집안일에는 아예 무관심했다. 그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형수가 된 스와푸나와 일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밥을 달라고 할 때만 요리사에게 말을 할 뿐이었다. 이것이 집안에서 그가 맺고 있는 유일한 인간관계였다. 뿌라밀라는 새언니에게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순이를 무척 좋아하던 터라 마치 오빠가 남모르는 여자에게 납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세상 일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고 감정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미래의 어느 날 인간은 그녀 자신 역시 결혼을 하여 남의 오빠를 가로챌 것이었다. 산자에는 언제까지나 자유로웠다. 마음이 내켜야 밥을 먹고 뛰어놀고 학교에 가곤 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새 식구가 생긴 것에 마음이 들떴지만 얼마 안 가서 흥미를 잃었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갔다. 순일의 아내 스와푸나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막내 산자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만일 어릴 때 훈련시키지 않으면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며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와푸나는 산자야를 통제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명령에 따랐지만 그녀가 이따금 너무 심하게 화를 내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게다가 갈수록 제약이 많아지자 산자야는 차츰 그녀의 명령을 무시했다. 이것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어 그녀까지 더 이상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산자야는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했다. 처음에 수아뿐하는 남편 순일에게 산자야가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이며 성질이 고약하다고 여러 가지 불평을 했다. 순일은 아내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산자야와 수아뿐나 사이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 탓이라고 여기고는 언젠가는 당사자들끼리 화해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생 산자에게 별다른 꾸지람을 하지 않았다. 수아뿐나는 더욱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네 형제들은 다 똑같아요. 아무도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애를 교육시키느라 골치를 썼겠어요? 그 애가 학교를 가지 않든지 나쁜 친구와 어울리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덧 10월이 되었다. 비도 그치고 날씨 또한 그렇게 덥지 않았다. 연날리기에는 좋은 계절이었다. 수천수만의 연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늘을 수놓았다. 사람들은 연을 가지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렸으며 연싸움 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산자야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도 연날리기였다. 그는 매일같이 연을 사서 3층 발코니에 올라가 연을 날렸다. 하루는 그가 연 재료를 사서 풀로 붙이기 위해 3층의 큰형 방으로 들어갔다. 연을 조립하고 있는 사이에 수아프나가 방에 들어와 종이 쪼가리와 풀 따위를 늘어놓고 있는 산자야를 보았다. 연을 다 조립한 산자야는 일어나서 발코니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수아프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외쳤다. 왜 내 방에 들어오니? 내 방은 연 따위를 만드는 곳이 아니야. 너는 내 방에 들어올 권리가 없어. 나가라. 썩 나가. 산자야는 형수가 느닷없이 화를 내는 것에 몹시 놀랐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그토록 심한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집안에 어떤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다. 산자야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발코니에서 연을 날렸어. 그리고 언제나 이 방에서 연을 만들었어. 내가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연을 날릴 만한 장소는 이 방 말고는 없단 말이야. 말을 마치고 그는 발코니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 수아뿌나가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 그의 연을 낚아챘다. 그녀는 실패까지 빼앗아 저 아래 길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처음에 산자야는 너무나 놀라 멍하니 서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공들여 연을 만들었는데 형수가 순식간에 부숴버린 것이다. 집안에는 그를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수아뿌나는 성난 뱀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왜 내 연을 부수는 거야? 산자야가 소리쳤다. 이 연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한테는 조금도 도움을 받은 것이 없어. 수아뿌나가 말했다. 여기는 내 방이고 이 발코니는 이 방에 딸린 것이야. 나는 너의 형수이지. 너의 하녀가 아니야. 나는 내가 어질러 놓은 물건들을 청소할 의무가 없어. 산자야가 말했다. 여기 말고는 연을 날릴 장소가 없단 말이야. 내가 왜 발코니에서 연을 날리면 안 되는 거지? 수아프나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운다고 해서 내가 겁날 줄 아니? 나는 학교에서 너 같은 녀석들을 수도 없이 다루어 봤단다. 그녀는 산자야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가 층계 밑으로 던져버렸다.